여자는 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어요. 혼자서 해내겠다는 것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라는 걸 모르나 봐요. 의심을 버리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요. 로또 대박에만 먹는 주식 대박의 꿈, 바로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투자자의 마음이에요. MBN.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신년 벽두부터 주식시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군요. 너무 급히 올라가면 항상 쉬어갈 시간이 필요한 거지요. 주식시장은 언제나 랠리 후에 조정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는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매우 차가운 날씨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미끄러지면 당황하게 되고 화가 나고 그렇게 되면 주식 투자에 대한 평상심을 잃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평상심을 유지할 때 시장의 흐름이 보이고 바로 매수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 특징 흐름을 차분히 지켜보면 바로 내일의 투자 전략이 보이죠. 우선 오늘의 시장 상황을 한번 체크해보고 내일의 투자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1월 3일 오늘 시장의 특징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지수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1포인트 떨어지면서 2019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2포인트 떨어지면서 499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미국 재정절벽 불확실성 해소 랠리 후에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의 양대지수 하락은 어제 재정절벽 타결이 이루어지면서 단기 급등 후에 차익 실현 매물 소화 과정이 보였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징적이었던 부분은 7거래일째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는데요. 이에 따라 자동차주가 급락했고 운수장비 업종과 부품주까지 줄줄이 하락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오늘 시장은 일단 잠시 멈춤했습니다. 소폭의 조정을 겪었죠. 시장은 어제의 랠리 이후에 조정이지만 너무 성급한 조정이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그만큼 시장은 지금 매우 야가 빠졌습니다. 미국이 내일 시장의 조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먼저 눈치를 채고 하루빨리 조정을 하는군요. 그러나 반등의 폭으로 볼 때 미국의 상승 랠리에 우리가 랠리에는 훨씬 더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매우 영리하게 먼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선취매매 또는 선행매매의 영리함 때문에 시장이 올라갈 때는 좀 적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먼저 떨어지는 그러한 단기 매매의 흐름이 요즘 최근 특징입니다. 특히 오늘 외국인들은 매수했지만 기관들은 앞서 먼저 매도로 돌아선 것이 바로 먼저 액션을 취하려고 하는 영리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그러나 지나친 단기 매매는 투자 수익을 별로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훨씬 더 나쁜 실적을 기록하기 일쑤죠. 작년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장은 지나치게 단기 매매화 경향을 더 추종하기 때문에 아마 작년도 시장 평균 수익률을 훨씬 못 따라왔을 겁니다. 특히 기관들이요, 투신사들이 거의 단기 매매 치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환매를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보다는 기관들 자체가 이미 단기 매매에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많이 잃어서 기관들이 더 단기 매매에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현상이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이러한 조정은 이후의 랠리를 위한 상당히 건전한 조정입니다. 그래서 랠리 이후의 조정은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에너지 축적 과정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제 랠리를 펼쳤던 대부분의 경기주들이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만 내일 이후의 흐름은 오히려 쉰 이후의 에너지 축적으로 보면은 매우 좋은 매수 기회를 준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시장 특징은 자동차주가 급락을 보이는군요. 현대차, 기아차 최근에 엔화 약세로 인한 환율 하락에 대한 피해주로서의 피해 의식이 오늘 아주 피크를 쳤습니다. 자동차의 시장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엔화 약세를 바탕으로 해서 할인 정책으로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현대차도 할인 가격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서로 출혈 경쟁을 하다 보면은 수익이 줄어들게 되고 그 피해가 결국은 실적 악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본격화되지도 않았지만 하나의 서막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우려감이 시장에 항상 먼저 작용을 하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거기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지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심리적으로 실질하고 관계없이 심리적으로 먼저 작용하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서 과매도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과매도는 대개 지나고 나면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가 많습니다. 심리적 요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의 기업으로 타겟 종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을 한번 보시죠. 오늘 기업으로 한번 뽑아본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사실 지금 CJ제일제당은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은 경기 사이클주의고 중국 경제 턴어라운드주의고 대형주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반등을 조금씩 하고 있는 이러한 경기 사이클주들이죠. 그러나 CJ제일제당을 오늘 보는 이유는 이 경기 사이클주가 아니라도 대개 약세장에서 관심을 받는 필수 소비재 성장주, 장기 성장주라도 재료가 괜찮으면은 여전히 관심권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하다고 해서 그 기업 가치를 어떻게 보는가 요령을 한번 보기 위해서 오늘 샘플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CJ제일제당 차트를 보시면 제일 위에 이 보라색 주가가 바로 CJ제일제당의 주가 차트입니다. 그리고 CJ제일제당을 움직이는 드라이버, CJ제일제당의 수익을 결정하는 드라이버 요인이 원재료 가격입니다. CJ제일제당 원재료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설탕과 원당, 설탕의 원료, 원당, 사탕수수 가격이죠. 그리고 또 하나 콩 가격입니다. 된장, 간장을 만들기 때문에 콩과 설탕을 만드는 원당, 이 두 개 가격이 원재료의 핵심이고 전체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 흐름이 이 회사의 원가를 결정해서 결국은 마진을 결정하고 실적을 결정하지요. 그래서 이 원가와 이 회사의 실적, 곧 주가는 역상관 관계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차트는 지난 2년간 장기 차트로 가격의 변동률과 주가의 변동률을 비교해서 나타낸 것이죠. 요 제일 밑에 빨간 것이 바로 설탕 가격인데 원당, 설탕의 원재료, 원당 가격이죠. 이 원당 가격의 상승률인데 지난 2년간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계속 떨어진 거죠. 원가가 계속 떨어지는데 비례해서 CJ제일제당 주가는 꾸준히 올라왔죠. 바로 원가가 떨어지니까 수익이 개선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콩 가격은 뭐 가격이 큰 변화가 없군요. 그런데 이 가격 흐름이 콩 가격 원가가 떨어지니까 주가가 반대로 역으로 올라갔죠. 작년 여름에 에그플레이션 우려로 콩 가격이 급등했을 때가 있습니다. 콩 가격이 급등하니까 원가 부담으로 수익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 주가가 떨어졌죠. 바로 원가가 올라가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그 이후로 콩 가격이 이제 하락 안정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CJ제일제당의 주가는 올라가죠. 바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주가가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 현재 원가의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은
원가가 떨어지니까 마진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고 지금이 바로 프리어닝 시즌이죠. 실적 발표 직전. 이때야말로 예상 실적이 주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아마 원가가 계속 떨어지고 거기다가 CJ제일제당은 최근에 제품 가격을 많이 올렸습니다. 작년 원가가 비쌀 때 원재료를 투입했다라는 핑계로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원가는 떨어지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마진은 커지고 실적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재료가 이 주가에 지금 작용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는 데다가 환율 하락까지 겹치니까 원가는 더 떨어지게 됩니다. 원화 강세, 환율 하락은 CJ제일제당 같은 회사에는 수출조에는 부정적이지만 이런 회사는 긍정적이죠. 훈풍이 부는 거죠. 그래서 지금 CJ제일제당은 지금 현재의 시장의 유행에서는 다소 뒤처져 있지만 실적 펀더멘탈로서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지금 매수해도 다른 경기주 못지않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특히 전고점을 돌파할 기세로 있다면, 전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면 더욱 모멘텀은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 회사의 매력이 되고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 주가는 많이 올라왔지만 밸류에이션은 아직까지 저점 수준에 있다. 그래서 주가가 꼭지라고 해서 밸류에이션이 꼭지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은 바닥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회사의 투자 매력이고 투자 포인트입니다. CJ제일제당을 관심 있게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일의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시장은 지금 재정절벽을 넘어서 2014년 경기 랠리를 문을 열었습니다. 2014년 내내 경기가 턴어라운드하고 거기다 유동성까지 가세한다라면 원래 출발은 충분히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출발이 아무리 좋더라도 바로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매물이 언제나 나오죠. 그래서 랠리 이후의 조정은 자연스러운 랠리와 조정의 패키지 상품 현상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올라타고 있으면 추가 매수세가 없어서 더 이상 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단기 차익 실현하고 일단 현금화해야 그 현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조정을, 랠리 이후의 조정을 에너지 축적 과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추가 상승을 위한 에너지가 더 축적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언제나 랠리 후의 조정을, 랠리와 조정은 패키지 상품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십시오. 랠리와 조정을 따로 팔지 않습니다. 랠리에 팔고 조정에 되사는 것을 아무리 영리하게 하더라도 시장을 다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냥 랠리 후 조정을 받아들이고 안고 가는 것이 더 좋은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랠리와 조정은 따로 파는 것이 아니고 패키지로 판다. 패키지로 살 수밖에 없죠. 알맹이와 포장을 따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합쳐서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바로 황소도 돈을 벌고 곰도 돈을 번다라는 격언에 맞게 투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박춘호와 함께 하십시오.